두 번째 코멘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상원 전문가의 의견, 다행이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님. 네, 어제 다들 관심을 갖고 보셨겠지만 그냥 앞전에 앵커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노래를 그걸 하셔갖고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노래거든요. 축가였기 때문에. 와. 네, 근데 좀 해주시지 않나. 정말 다 모두에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불안한 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좀 살얼음이야 뭐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살얼음이 얼어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바닥을 다져가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우리가 예상은 다 8.7이다, 8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그거보다 숫자가 큰 의미가 없게 보일 수도 있지만 좀 더 낮게 나와서 다행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행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모든 참여자들, 시장 참여자들도 그렇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진 나온 거 보니까 되게 귀엽게 웃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처링 이 다행이다 피처링 바이 큐티 바이든 이렇게 써놨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이제 중간 선거 앞두고 자기의 치적 내 덕분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멘트도 나올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든가 이제 어쨌든 흘러가다 보면 9월에도 이제 이 FOMC 그 회의가 조금 부담이 좀 덜 되게 모두에게 부담이 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다행이다 딱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은 좀 햇살이 뜨겁기 전에 수확을 좀 준비하는 농부처럼 좀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제 이렇게 어제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고 오늘 다시 들어오고 이러지만 이 친구들이 움직이는 포지셔닝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조 6천억 정도가 들어왔으니까 이 친구들도 수익을 좀 내야 되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이 올 텐데 그 구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농부들이 부지런한 거는 뜨거운 그 한낮에 햇볕을 맞으면서 수확하는 게 아니거든요. 햇살이 뜨겁기 전에 일찍 나가서 부지런히 수확하는 그런 건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티커를 타게 된 그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도 막 뜨거워질 때 욕심을 줄이고 좀 수확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폴더블 폰 이 언팩 행사, 삼성 언팩 행사가 열렸어요. 근데 호평도 나오고 우려의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과연 이 폴더블 폰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이 고급 프리미엄 폰에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보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폴더블 폰이 앞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폴더블 폰만 봤을 때 한 70% 정도 성장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삼성 폴더블 폰이 60% 이상의 62%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해요. 이제 폴더블 폰은 개화기에 이제 접어드는 건데 이번이 삼성이 어쩌면 제대로 맘먹고 개선을 해서 만든 폴더블 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삼성은 앞서가고 있고 중국 업체들은 쫓아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갖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오늘 이제 시장 뉴스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좀 들었었고요. 또 이 지수 레벨업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외국인의 힘으로 조금씩 올라와서 2,500도 다시 회복하고 내려왔지만 다시 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되면서 정말 2,600 우리가 정말 급하게 떨어진 그 지점까지 갈 건데 지금 반도체가 업황이 좀 불황이라고 해서 좀 반도체가 주도를 못해요. 우리 시장은 그래도 반도체 대장주 격인 그 삼성전자가 주도를 해서 반도체가 좀 끌고 가야지 시장이 올라오는 경향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태조 이방원이라고 이제 신조어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그 애들 중에서 누가 이 주도를 시장을 2,500까지는 외국인의 힘으로 좀 왔으면 그 다음은 기관이든 개인이든 어쨌든 주도 업종들이 뭐가 나와서 그게 지수를 끌어올리는 뭔가 모멘텀이 된다면 한 단계 올라가는 지수의 레벨업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악재가 끝난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그래도 해소되면서 우리는 소화 구간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이렇게 와우 이런 걸 하지 않고 차분하게 시장을 보면서 신재생이라든가 이체전지라든가 우리 최근에 좀 이렇게 많이 순환되고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볼 그럴 필요가 있고 특히 제약과 바이오에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메모를 해놓은 이유는 좋아서라기보다 좋기도 하지만 조금 위험한 요소들도 좀 자리 잡기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제약바이오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볼만한 그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시황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재생 2차 전지, 로봇, 자율주행, 메타버스 꾸준하게 또 신상원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고요. 여기에 제약바이오는 조금 조심할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어떤 변수일까요? 지금 보면은 제가 특정 회사들을 말씀드리면 조금 욕먹을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가 도래하고 나서 막 퍼지기 시점부터 제약 바이오들이 엄청 떴어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투자를 받기가 되게 쉬웠습니다. 너도 나도 나 백신 만들 거야, 치료제 만들 거야 막 이랬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결과를 가져 나온 회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수십 개의 그 테마주에 속해서 코로나 덕분에 좀 급등을 했던 애들이 근데 그때 들어온 게 다 어떻게 보면 쉽게 예를 들면 빚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상환해야 될 때가 옵니다. 뭐 CB라든가 뭐 이런 거 발행한 것들이 있는데 결과가 없으면 그걸 받아간 사람들이 돈을 회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금리를 올리면서 하는 이유는 은행들이 야 이거 이제 돈을 좀 걷어들일 때 우리가 이자를 좀 더 받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건데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제약바이오를 너무 좋게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진 종목들 중에서도 한 2년 전으로 가서 뭐 시설 투자한다고 해서 뭔가를 발행을 그랬는데 지금 결과가 없는 애들을 유심히 좀 보셔야 된다는 좀 주의를 좀 가져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결과가 나온 애들은 당연히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